네, 엉뚱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4학년 건우입니다. 주 관심사와 특기 모두 노래고요. 역시 장래 희망도 가수예요. 이런 건우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바로 수학. 역시 수학은 어려워서 싫은 과목이에요. 왜 싫은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건우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부산. 과연 건우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수학 제작진인데 오늘 건우 만나러 왔거든요. 혹시 아내 건우인가요? 네, 지금 뮤지컬 연습 중입니다. 아, 지금 노랫소리 들리는 게 건우인가요? 네네. 네.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가 바로 건우의 뮤지컬 연습 소리였군요. 야, 초등학생인데 뮤지컬을 저렇게 해요?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막 느껴지는데요. 좋아하는 것도 노래 부르기고 꿈도 가수라서 그럴까요? 연습하는 모습이 아주 열정이 넘쳐 보이죠? 노래를 좋아해 성악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건우. 사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얼마 후 있을 뮤지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작진이 왔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연습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이런 집중력이면 수학 공부할 때도 집중을 잘할 것 같은데 과연 엄마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건우가 수학을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4학년 들어와서 보니까 수학을 집중을 못하고 또 싫어한다고 그래서 수학에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스러워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수학에 흥미도 없고 싫어하기까지 한다는 건우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파에 누워 푹 쉬고 있는 건우. 과연 수학을 얼마나 싫어하는 걸까요? 많이. 왜 이렇게 수학이 싫을까? 좀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좀 잘 안 풀리고요. 그냥 다 어려워요. 뭔가 좀 살짝 자포자기한 듯이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어렵대잖아요. 수학 선생님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단답형으로 싫어요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건우야, 숙제했어? 아니. 숙제하고 놀아. 지금 몇 시인데 숙제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야? 아니, 숙제 다 하고. 정말 하기 싫은가 봐요. 아니 왠지 검은 양말 신은 것까지 이렇게 아버님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아이스크림 먹을게. 아니, 아이스크림 이따 먹고 숙제부터 해. 공부가 얼마나 싫은지 아이스크림을 먹고 하겠다며 떼를 쓰는 건우. 숙제 다 하면 하지만 단호한 엄마의 말에 끌려가듯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요. 이제 공부하는 모습 좀 한번 우리 지켜봅시다.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공부 자체는 별로 즐겨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하기 싫은 마음도 꾹 참고 숙제를 시작하는 건우. 그런데 이때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설마. 어머. 나 아까 저거 있는데 좀 걱정되더라고요. 수학 공부하려고 하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학습 습관을 정말 제대로 잡아줄 것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왜 또 축구공을 안고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딴짓도 모자라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데요. 엄마! 응? 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면 안 돼? 숙제 다 끝내고 먹어. 왜? 얼른 들어가. 숙제 다 끝내고 먹어. 아이스크림 먹어. 얼른 들어가. 정말 하기 싫은가 봐요. 저때 엄마가 손을 딱 한번 놓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4학년인데 이제 좀 해야 될 그쵸, 텐데. 맞아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는 건우. 그런데 문제를 풀자마자 엄마를 급하게 찾는데요. 엄마! 왜? 와봐. 꼭 하기 싫으면 이제 엄마를 한번 부르죠. 왜? 여기서 30일이잖아. 여기 30일에서 10일 차릴 거라 했는데 일단 맨 앞에 30일이 들어가잖아. 저건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 아니죠, 저거 풀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문제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또 엄마가 공부하게 됐네요. 그렇죠. 원래 그래요.
20을 2배 한 수를 3과 5의 합이 얼마야? 8이지. 8로 나눈 수. 그래. 뭐가 어려워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네가 잘 생각하고 하면 엄청 쉬운 거야, 건우야. 어려운데. 지금 설명은 되게 잘해주셨는데 이거 엄청 쉬운 거야. 이렇게 말씀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면은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설명만 해주시지. 왜냐면 쉬운 건데 내가 못 풀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엄마의 설명이 도움이 됐는지 이제는 아까와 달리 집중을 하면서 열심히 문제를 푸는 건우. 그런데 문제를 좀 푸나 싶더니 엄마 몰라. 집중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옆에 그냥 끼고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왔다 갔다 하시느니. 처음에는 건우한테 진짜 모르는 줄 알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려고 같이 모르면 불러서 그 수학 연습을 같이 했는데 이게 잦다 보니까 얘가 몰라서 부르는 건지 아니면 빨리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지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좀 빨리 끝나는 게 있긴 한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못하더라도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어려워하는 건우를 위해 칠판까지 준비해 수학을 가르쳐준다는 엄마. 하지만 너무 알려주기만 해서인지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별다른 고민 없이 엄마를 찾아 오히려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될까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건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랑 같이 풀면 좀 잘 돼요. 그냥 문제가 빨리 풀어져요. 그럼 스스로 좀 더 고민하고 풀어보는 건 어때? 그냥 수학 별로 재미도 없고 하기도 별로 귀찮고 그냥 평균 수준으로 계속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평균 수준으로만 가면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하면 돼요, 이거군요. 바꿔줘야 되죠, 이 생각. 저렇게 생각을 하면 수학을 좋아하긴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 이제 오랜 기간 건우의 성격 문제도 있어가지고 괜찮다라는 거를 했는데 수학 문제도 틀려도 괜찮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건우가 이 정도만 하면 됐다고 생각했다는 걸 이번 인터뷰하면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좀 더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뭐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문제를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원하지만 건우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죠. 중간만 가면 된다고 하는 건우의 생각에 큰 충격을 받은 엄마.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건우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다고 합니다. 특히 연사는 2학년 때 5학년 문제를 풀고 싶어 할 정도로 좋아했다는데 그 2학년 때 수학이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학년 때까지 수학을 많이 했는데 공부반을 끊고 안 하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수학을 별로 싫어하게 됐어요. 수학이 어렵고 풀기도 귀찮아서 싫다는 건우. 하고 있는 학습량도 주 3회 가는 수학학원과 숙제가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진 학교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수학을 귀찮아하고 중간만 가려고 하는 건우의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중고등학교 때 계속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산만해서 건우가 흥미를 느끼고 수학에 좀 재미있어서 자기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 정말 궁금하고요. 수학 전문가 선생님들이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수학 공부를 놓은 후 수학에 대한 흥미도 학습 의지도 모두 잃은 상태인 건우. 본인 스스로도 엄마도 수학을 대하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 이런 건우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특급 솔루션 어디 없을까요?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갑자기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서 엄마의 속을 끓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건우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더욱더 충격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흥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충 해도 돼요. 그냥 적당히만 하면 돼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듯해요. 그렇죠. 어머니께서도 그걸 이번에 처음 아셨고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좀 없애주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원인을 알아야 없애잖아요. 지금 건우가 계속 수학은 어려워서 싫고 귀찮고 이런 싫고, 말을 네.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려워졌을까? 지금 2학년쯤에 됐을 때 좀 선행을 과하게 했다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흥미를 잃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3학년 수학에 좀 놓치게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빈 부분이 생기니까 지금 4학년 수학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잘 풀지 못하겠으니까 아예 몰라. 그냥 대충 하지 뭐. 평균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가 있거든요. 수학 하자고 했을 때 거부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글씨 쓰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정말 막 하기 싫어요. 의욕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의욕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2학년 때 3학년 것도 아니고 5학년 문제도 풀고 싶다. 이런 말은 정말 의욕이 많았던 아이입니다. 의욕도 많았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네. 많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의욕과 욕심이 사라졌다. 수학을 놓게 됐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고 다시 의욕과 욕심을 살려줘야 되는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3학년 학습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현행도 지금보다 조금은 낮은 수준의 문제로 요거 현행과 후행을 같이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수학 중간만 가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네요. 중간이 얼마나 엄청 어려워요. 저도 맞아요. 그 생각을 공부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꼴찌만 안 하면 돼.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슬픈 얘기다. 빨리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꿈은 먼데하게 크게 가져야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모습 중에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그냥 툭 하면 엄마를 불러요. 일단 엄마를 소집시키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풀게 만드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어머님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몰라서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딱 잡으면 엄마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풀고 귀찮은 것들을 네.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게 어떤 학생들한테서 보여지냐면 수학에 대한 부담이 있는 학생들, 수학이 점점 더 싫어지는 학생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성향이에요. 지금 끊어주시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냥 함께 해주시면서 이제 건우를 알려주시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보다는 건우야 어느 부분이 궁금했어를 물어보시고 본인이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부분을 알려주신 다음에는 건우가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안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몰라 이렇게 계속 자꾸 이런 부분들을 고착화시킬 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풀고 난 다음에는 화이트보드가 아까 나왔어서 네. 그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이트보드를 두고 쭉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거기에 쓰인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토론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건우가 어떤 개념이 쓰였다는 걸 대답할 수 있음으로써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네.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아직까지 학교 성적은 괜찮습니다. 아까 단원평가도 95점 맞았고요. 그런데 이제 수학 자체 평가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유, 점수는 결과가- 상당히 낮죠.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건우가 아마 단원별로 이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잘 나오고 아닌 건 좀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럴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잘하는 부분처럼 칭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학교 수업을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부분이 결손 부분이 크게 나타나면서 점점 성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한다면 마치 이제 한 땀 한 땀
힘을 기르듯이 네. 수학 공부를 좀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뮤지컬 연습할 때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눈에서 눈에 빛이 나더라고요. 네. 수학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은 엄청 잘할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분야별로 잘할 수 있게끔 어머니께서 이끌어 주시면 발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네.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니까 우선 4학년에 나오는 게 큰 수 나오거든요. 근데 큰 수라고 하면 만, 10만 이게 아니라 억 단위, 조 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어른들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단위들은 처음부터 이런 큰 수보다는 단위를 나누어서 낮은 자릿수부터 점점 늘려가면서 좀 익히는 것이 좋고요. 그 17번을 보면은 풀이에 보니까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받아올림이 있는 그 단위를 좀 낮춰서 공부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올려주는 것이 좋고요. 도형 부분은 잘했습니다. 도형 부분은 잘했는데 그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보충학습이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이 수학 평가를 통해서도 확실한 결론은 3학년 공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괜히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다 마음이 좀 급해지고 빨리 뭐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건우의 맞춤 학습법을 위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다른 검사들도 진행을 했잖아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습 습관 부분이 유독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아마 이 부분은 좀 너무 빨리 진행된 선행 학습 때문에 학교 공부는 너무 쉬우니까 이제 처음에 집중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 부분이 생기고 네. 옛날에 배웠던 건 다 까먹고 그러다 보니 결국 수업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우리 건우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건우가 수업에 집중해서 수학에 다시 흥미를 네.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워낙에 똘똘한 친구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열정도 다할 수 있는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집중하시고 우리 건우의 그 학습 습관을 잡아주려고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부모님들은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막 초점을 맞추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어쨌든 수학이 너무 하기 싫어서 연필도 찾기 싫을 정도의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닌 조금이라도 그래 해봐야 되겠다. 흥미를 좀 찾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학에 대한 흥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요. 게임들이 있어요. 네. 뭐 수도크도 있고 메이크텐, 뭐 아니면 보드게임, 큐브 정말 다양한 공부 아닌 재미로 하는 수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접근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것 같아라는 그렇죠. 네, 자신감을 나도 이거 갖게. 할 수 있네 이런 마음. 그렇죠. 지금은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수학에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요즘은 태블릿 학습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태블릿 학습지를 이용하면서 해도 흥미를 유발하고 또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인강을 스스로 들어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강을 근데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많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인강으로 보충을 한다. 또는 계획표를 만들고 내가 하루에 한 강씩 인강을 들었을 때 예쁜 스티커를 붙여 나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갔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상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께서는 무한 칭찬과 격려를 네. 아끼지 않으셔야지 수학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건우가 그 뮤지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네. 아예 뮤지컬을 배우셔서 네, 그거를 이제 수학 공부로 응용을 해야죠. 네. 모두 수학의 개념을 뮤지컬 대사로 만드는 거예요. 자네 삼각형의 공식을 알고 있나? 알고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동물을 같이 이거 하면 뮤지컬 만들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학 그 개념을 하는 뮤지컬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사이언스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 아이디. 건우를 보면은 제가 제대로 된 솔루션을 드리자면 네. 건우가 3학년 후행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 3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부터 살피셔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어머니께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1:1 선생님
구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건우한테 맞는 선생님은 좀 재미있는 선생님이 건우의 성향이랑 딱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건우의 지금 상태는 학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건우는 지금 부족한 이 부분을 빈 공간을 채워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소수의 공부방 아니면 개인 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행은요,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로 한 하루에 30분 정도 몇 문제만 좀 집중해서 풀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후행을 또 30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행과 후행 균형을 잘 맞추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긴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게 막혔어요. 아까 전에 엄마 하고 불렀던 그 문제를 보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이 문제 자체 이해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좀 끊어야 됩니다. 끊어서 식을 세워야 됩니다. 문제를 제가 보면은 31과 11의 차를 2배 한 수를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 3과 5의 합으로 나눈 모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먼저 구한 다음에 뒤에 걸 구해서 같이 풀면 되는 건데 어머니께서 다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바로 풀이를 해주시기보다는 이건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거다.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풀어봐라.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아이가 문제를 풀면서 성취감도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요, 학교 수업에 집중을 좀 해야 네. 집에서의 수업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수업을 집중하려면 복습 노트를 좀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집에 와서 좀 일기 쓰듯이 복습 노트 써보고 엄마한테 한번 설명도 해보고 이런 작업이 반복이 되면 아이가 학교에서도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들어서 수학과 친구를 굉장히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건우는 나는 너를 알고 싶지 않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생각과 흥미 자체를 다 바꿔주고 그 이후에 학습적인 면을 좀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엄마께서는 이런 얘기 하셨어요. 평소에 아이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서 다 괜찮아 하다 보니 그게 여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머니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은 네.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피드백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상당히 자존심도 강한 친구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분명히 눈에 띄었을 거고 어머니께서 그런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건우가 평균만 하면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든 건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은 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평균만 되면 괜찮아라고 진짜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욕심이 맞아요. 있는데 네.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올까 봐 스스로 그냥 방어막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잘하고 싶은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대로 그냥 피드백 해주시고 같이 뭐 위인전을 읽어본다든지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본다든지 교과서 밖에 있는 수학들에서 좀 찾아보면 훨씬 흥미를 네. 빨리 일으킬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부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네. 세상에 이제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자 이제 시작해볼까? 30분만 해볼까? 30분 하고 아이스크림 먹을까? 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는 그렇죠.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 시간은 내가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한 시간표를 주면 오히려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해야 될 일 몇 가지를 정해놓고 엄마와 약속을 잘 지키면 어머니께서 또 그동안 잘해주신 것처럼 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마 건우가 이렇게 숨어있던 수학에 대한 애정이 네.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맞아, 원래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듭니다. 네. 그 건우는 이제 그 성취감, 자신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건우를 관찰해 봤을 때 뮤지컬 할 때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뮤지컬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민기적 하면서 수학 공부를 떠밀리듯이 하러 들어갔어요. 네. 그걸 순서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건우가 하고 싶은 것들 하기 전에 해야 하는 부분들을 미리 하고 나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그렇죠. 뭐 뮤지컬 연습을 한다든지 아까 먹고 싶어하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했으니까 이것들을 누릴 수 있어 하는 보상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됐어요. 2학년 때까지 잘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어머님께서도 하셨고 건우 스스로도 알고 있다 보니까 나는 잘했었는데 하는 마음이 이제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못한다는 것을 꺼내기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방어방을 치고 나 수학 안 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 기억을 접어두시라고 잘했던 기억을 접어두시고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우 스스로가 내가 좀 잘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과정이 좀 반복되다 보면은 건우가 스스로 중간만 하면 돼가 아니라 나 잘하고 싶어라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을 때 꼭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혼날까 봐. 그것처럼 건우도 수학이 어렵고 하기 싫고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면 혼날까 봐 그냥 중간 정도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칭찬도 해주시고 또 함께 흥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오늘 조언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솔루션 중에 절대로 놓쳐선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피하지 말고 즐겨라. 자,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 두렵고 또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말고 이 빈 부분을 채워서요. 예전의 그 흥미를 다시 살리길 바랄게요. 수학 공부 지금부터. 수학은 4학년부터란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수학 별건가? 네, 부담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맞춰야 된다,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문제를 읽고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난 잘하고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이리 씨가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중간만 하면 돼가 아니라 꼴찌만 안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우리 이리 씨는 어렸을 때 수학이 어땠어요? 일단은 그 초등학교 때는 수학이 약간 학교의 짱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학교 싸움짱. 왠지 피하고 싶고, 네네. 두렵고, 보기만 해도 뭔가 몸에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바뀌더라고요. 학교의 얼짱을 보는 느낌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맞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완전 나버렸는데. 나하고는 어차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럼요. 그때 싸움장이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붙어보자라는 마음을 했었어야 그렇네. 되는데 이 마음을 건우가 가지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늦지 않았으니까요. 얼마든지 시도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수학을 꽉 채워주신 우리 정유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제 초일적은 끝이에요. 알았죠? 자, 아이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을 때 부모님들 정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좀 절망스러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왜 이 수학을 이렇게 어렵게 느끼고 거부감을 갖게 됐는지 그 안에 심리적인 부분부터 아마 접근을 하신다면 아이에 대한 이해도 하기 쉽고 또 수학에 대한 흥미도 되찾아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자, 수학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수학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